주식 농부님들 반갑습니다. 추세와 수급의 달인 추석입니다. 오늘 분석할 종목은 하나마이크론입니다. 종목 분석이 없어서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저의 길을 받아서 주식 투자가 대박 나실 겁니다. 더불어서 하단에 인기 동영상과 재생 목록에 많이 본 동영상도 있으니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 하나마이크론. 예, 대표적인 반도체 후공정 패키징 업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리포트 내용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탄탄대로 그 이상의 비나입니다. 비나라는 건 이제 베트남, 베트남 줄여서 비나라고 그러죠. 한국 하면 코리아라고 안 하고 KOR로 쓰잖아요. 그런 것처럼 베트남을 비나라고 합니다. SK 하이닉스 양 오사트 업체들은 이미 물량 감소분이 반영된 반면 삼성전자의 낸드 추가 감산에 따라 국내 삼성전자양 오사트 업체들의 어려움이 예상된다. 동사의 별도 기준 매출액 대부분은 삼성전자 향으로 감산의 영향을 피해갈 수 없을 것으로 보이며 하나머티리얼즈 또한 어려움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베트남 매출은 예상 대비 빠르게 성장하고 있어 감산의 영향을 상쇄할 것이다. 베트남은 두동 증설에 따라 2분기 적자 전환할 것으로 예상되었지만 서버향 중심의 제품 믹스 개선으로 흑자 기조를 이어나갈 것이다. 별도 매출의 기준 50% 이상이 브라질과 베트남 자회사로 나가는 원부자재로 구성되어 마진율은 일부 희석될 것으로 분석된다. 예, 지금 이제 반도체주들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작년보다 실적이 전반적으로 안 좋아요. 예, 그러니까 다른 데 같은 경우 다 마찬가지입니다. 반도체 완제품을 만드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다 마찬가지죠. 작년보다 올해 실적이 다 안 좋습니다. 예, 삼성전자 반도체 부문도 적자, SK하이닉스도 올해는 적자입니다. 예, 그런데 당연히 부품업체라든지 관련돼 가지고 반도체주들은 전반적으로 다 작년보다 실적이 안 좋아질 수밖에 없잖아요. 네, 동사는 그렇지 않다는 걸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좀 이따 이제 실적에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이 종목은 이제 추세적으로 말씀드리게 되면은, 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현재 지지대가, 자, 저점과 저점을 연결하고, 자, 고점과 고점 연결하기 어떻습니까? 자, 삼각형이 됐죠. 삼각형이. 이렇게. 삼각형이 됐죠. 이렇게 삼각형이 됐죠. 예, 삼각 수렴이 되면은 어떻게 된다 했죠? 위로든 아래로든 큰 변동성이 발생한다고 했습니다. 예, 동사는 어떠냐? 삼각 수렴이 된 상태에서 위로 올라왔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다? 이제 위로 올라가려면 강한 대시세만이 기다리고 있다는 걸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추세적으로 보시게 되면 이 종목의 지지대 같은 경우는 17,500원이고요. 저항대는 22,500원 됐습니다. 지지대 17,500원, 저항대는 22,500원이고 그 위로 올라가게 되면 신고가 구간이기 때문에 5일선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수급적으로 보시겠습니다. 수급적으로 보시게 되면 외국인이 한 달 동안 44만 2천 주를 샀습니다. 네, 최근에 지금 계속 팔다가 이틀 동안 샀어요. 네, 이틀 동안 샀으면은 아직 매수로 전환이 안 된 거 아니냐라고 볼 수는 있겠지만은, 자, 팔 때는 뭐 5만 주, 3만 주, 끼케야 10만 주 그렇거든요. 근데 이틀 동안 샀는데 이틀 동안 24만 7천 주, 32만 8천 주 합치게 되면은 57만 5천 주입니다. 예, 57만 5천 주가 단 이틀 만에 들어왔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다? 급하게 지금 외국인이 들어왔다는 거죠. 급하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추세적으로 현재 삼각 수렴을 위로 돌파를 했습니다. 오늘 돌파했습니다. 오늘 돌파했기 때문에 어떻다? 이제 위로 강한 대시세만이 남아있다. 추세적으로 그렇다는 겁니다. 기관 같은 경우는 한 달 동안 26만 9천 주를 샀습니다. 최근에도 계속 사는 기조죠. 사는 기조입니다. 그러면은 누가 다음 사고 있느냐? 자, 금투가 샀다가 팔았다가 다시 사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험도 좀 사고 있고요. 투신 같은 경우도 지금 샀다가 팔았다가 다시 또 들어오고 있습니다. 다시 사고 있습니다. 연기금도 사고 있고요. 자, 사모펀드도 사고 있습니다. 그럼 뭔가요? 어라? 기관이랑 기관은 다 지금 사는 기조네? 외국인은 급하게 들어왔어. 뭔가 냄새 나죠? 외국인은 급하게 이틀 만에 67만 5천 주가 이틀 만에 들어왔습니다. 평소에 팔 때는 10만 주 밑으로도 팔고 막 끼꺼대야 10만 주밖에 안 팔았어요. 근데 하루 만에 24만 주, 32만 주. 이틀 합치면은 60
7만 5천 주입니다. 급하게 들어왔다는 거고 기관은 계속 사고 있죠. 이 뭔가 냄새 나지 않습니까? 자, 신용비율은 6.89%. 예, 다소 높네요. 신용비를 보는 이유는 고점에서 단발적인 이슈로 인해서 주가가 급락 시 신용에 대한 담보 부족으로 해서 반대매 물량이 나오기 때문에 확인하는 건데 4%보다는 다소 많다. 다소 리스크가 있다고 말씀드리고 있는데 동사 같은 경우는 6.89%. 아, 이게 좀 아쉽네요. 신용이 좀 낮으면 좋을 텐데 신용이 이제 흔히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뭐라고 해야 될까요? 좀 말씀드리기 좀 애매한데 이게 사람이 먹다가 뭐 이거 빵을 먹다가 땅에 이게 잔디밭에 떨어뜨렸어요. 그럼 어떻게 된다 했죠? 떨어뜨리면 딱 잡아보면 어떻습니까? 거기에 이제 빵의 냄새를 맡고 탄수화물이니까 빵의 냄새를 맡고 개미들이 달라듭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개미랑 빵을 같이 먹을 수는 없잖아요. 개미를 흔들어갖고 털어야죠. 개미를 흔들어갖고 털어야만이 이 빵을 먹을 수 있잖아요. 개미를 먹을 수는 없잖아요. 개미를 털어가지고 제거하고 빵만 먹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요 신용에 대해서는 제가 봐서는 신용을 한번 이게 털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또 나오지 않을까. 좀 그렇긴 하지만 아무튼 참고하시 바랍니다. 신용비 조금 높습니다. 코스닥 150 종목이기 때문에 대차거래 공매도 상황 보시겠습니다. 대차거래 상황 보시게 되면은 어떻습니까? 최근에 지금 계속 증가를 했다가 최근 3거래일 중에 2거래일이 감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대략 보면은 증가할 때는 만주 단위였습니다. 만주, 3만주, 7만주, 8만주, 끼케야 10만주였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상환을 하는 게 대차거래 감소하는 게 하루에 18만 7천주, 하루에 28만 8천주. 뭔가 냄새나지 않습니까? 증가할 때는 만주 단위였어요. 거의 대부분 다 만주 단위였습니다. 근데 갑자기 18만 7천주, 28만 8천주가 갑자기 감소를 했습니다. 이 뭔가 이상하다. 아까 수급도 보셨던 것처럼 외국인이 계속 팔다가 급하게 지금 들어왔잖아요. 그런데 요 대차거래도 비슷합니다. 외국인이 대부분 대차거래 공매도를 치잖아요. 그래서 급하게 지금 대차거래 좀 감소하고 있습니다. 이 뭔가 냄새 나지 않나요? 저만 이 냄새를 맡나요? 뭔가 좀 이상하죠? 공매도 상황 보시겠습니다. 10% 이상이 중요하다 했는데 하루 이틀, 3, 4일. 자, 보시면은 자, 4거래일이면은 뭐 일반적인 수준입니다. 공매도를 공격적으로 친 것도 아니에요. 대차거래는 급하게 지금 쇼커버링이 들어가고 있는 상태이고 외국인이 급하게 지금 들어왔습니다. 기관은 꾸준히 지금 계속 사고 있고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외국인이 갑자기 대차거래를 감소시키고 갑자기 들어왔던 거는 뭔가 좀 냄새를 맡았지 않았을까요? 저는 그렇게 개인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최대 주주는 27%. 27%인데 어떻습니까? 이 종목의 이제 시가총액 보시게 되면은 1조가 좀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가총액 1위부터 100위까지 보통 대형주라고 말씀드리고 있잖아요. 이 100위가 3조 원 정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은 중소형주로 분류되기 때문에 최대 주주가 30%는 돼야 되는데 그런 면에서 조금 지분이 조금 부족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떤 회사인지 아까 다 말씀드렸습니다. 반도체 패키징을 하는 회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실적 보시게 되면은 자, 작년 같은 경우는 매출액이 8,900억에서 올해 1조 1천억, 내년에 1조 5천억. 좀 이상하죠? 일반적인 반도체 업체들은 어떻습니까? 작년 대비 올해 많은 데는 반토막 난 데도 상당히 많아요. 반도체 업체 중에서 실적이 반토막밖에 안 되는 회사들 많은데 작년에 1,035억에서 올해 1,063억 원, 내년에 2,170억. 어떻습니까? 이상하다? 다른 반도체주들은 작년 대비 실적이 다 마이너스인데, 그러니까 작년보다 실적이 더 감소하는데, 이 회사는 작년보다 실적이 조금이지만은 증가했네? 상당히 튼튼한 회사구나. 뭐, 그렇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반도체주들은 전부 다 대부분 작년보다 올해 실적이 더 안 좋습니다. 근데 이 회사 같은 경우는 그게 아니죠. 자, 당기순이익 같은 경우도 작년에 582억에서 올해 649억, 내년에 1342억 원까지 상당히 실적이 좋아집니다. 내년에 실적이 좋아지는 거는 다들 아시죠? 추수기 방송을 꾸준히 보셨던 분들은 다들 아실 겁니다. 반도체주는 내년엔 실적이 좋아집니다.
삼성전자의 반도체 사업부는 올해 4분기, 그리고 SK하이닉스는 내년 1분기부터 적자에서 흑자로 턴어라운드 합니다. 그렇게 되면서 내년의 실적은 다 좋아지는 거는 다 알고 계세요. 그런데 동사 같은 경우는 올해도 작년보다 실적이 더 잘 나왔습니다. 다른데 대부분 다 30%, 적으면 30%, 안 그러면 50, 반토막, 그런 회사가 상당히 많거든요. 근데 이 회사는 아주 선방을 했다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베트남 공장이 상당히 실적을 견인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분기 실적 보시게 되면은, 자, 1분기는 지나갔고요. 2분기에 작년에 361억 원에서 올해 185억, 반토막 났네. 그런데, 자, 3분기 때 작년에 255억에서 올해 292억 원. 역시 돌아선다. 그런데 4분기에 작년에 80억 원에서 올해 395억 원. 그러니까 2분기에는 실제 그렇게 그닥이었어요. 반토막이면은 뭐 어닝 쇼크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근데 이 회사만 그런 게 아니라 다른 회사 다 마찬가지입니다. 올해는 실제 그렇게 안 나와요. 근데 동사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3분기에는 작년보다 그래 좀 괜찮다. 그런데 4분기에 작년보다 상당히 잘 나온다는 거죠. 작년에 80억 원인데 올해 4분기는 395억 원이 나온다는 걸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부채비율 같은 경우는 193%, 조금 높죠. 유보율은 1200%이기 때문에 재무적으로는 일반적인 성타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193%이기 때문에 높아요. 근데 유보율이 1200%이기 때문에 재무적으로 뭐 엉망도 아니고, 그렇다고 부채비율이 높기 때문에 재무적으로 튼튼하다고 볼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수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영업이익률 같은 경우는 내년 기준으로 13%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반 제조업이 5에서 8%를 감안하게 되면 일반 제조업이 2배 정도 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EPS 같은 경우는 1538원, BPS는 9318원이 되겠습니다. 자, 1538원 기준 얼마나 볼까요? 1538원이면은 15,000원이 10배잖아요. 그러면은 PER로 지금 한 13배 정도 됩니다. 13배에서 14배 요 사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반 제조업의 영업이익률이 한 2배 정도 된다. 그러면은 PER 한 15배에서 20배 이 정도까지 충분히 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년에 실적이 훨씬 좋아지고 내후년에 실적이 더 좋아질 겁니다. 그러니까 내년에도 좋아지지만 내후년은 훨씬 더 좋아지거든요. 그러니까 2년 거 땡겨온다, 3년 거 땡겨온다, 그렇게 말하는 전문가들 많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안 합니다. 왜냐하면 다 객관적으로 똑같이 판단을 해야죠. 어떤 회사는 2년, 3년치 거 땡겨가지고 실적을 예상 컨센서스 돼가지고 이렇게 PR이 몇 배네. 어떤 회사는 1년 거만 땡겨오네. 그럴 수는 없잖아요. 공평하게 내년 거 실적을 반영하면은 현재는 PR 12배, 13배 구간인데 제가 봐서는 PR 15배에서 20배까지도 충분히 갈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상승 여력은 충분하다는 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기업 기어로 들어가서 매출액은 어디서 나오느냐? 자, 반도체 제조.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패키징이죠. 그리고 반도체 재료, 그리고 기타 매출, 나머지 기타 매출 보시면 되겠습니다. 반도체 제조에서 44.6%, 이게 패키징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반도체 재료를 만드는 게 30%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자본금 변동 내역 보시게 되면은, 자, 유상증자 마지막 했던 게 2021년도네요. 우리가 2023년도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매물은 다 소화됐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관련돼가 추가적으로 유상증자 할 가능성도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높지는 않은데 가능성은 전혀 없다고 볼 수는 없어요. 왜냐면은 재무적으로 완전히 튼튼하다고 볼 수는 없거든요. 부채비율이 190%대이기 때문에 가능성은 조금씩 열어두시기 바랍니다. 아예 없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관계사 및 연결대상 회사로는 이런 회사들이 있습니다. 전부 다 어떤 회사냐? 다 반도체를 만드는 회사. 그리고 다 실리콘 파츠 인고트는 이제 반도체 재료가 되겠죠. 관련된 태양광 발전하는 회사도 있고, 반도체 관련된 회사들이 대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뭐 종합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마이크론 오늘 종가가 28,000원입니다. 수급적으로는 기관이 핸들링하고 있는데 현재 순매수 중이고요. 외국인이 급하게 들어왔고 대차 거래가 급하게 쇼커볼이 나왔다는 것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본적 분석상으로는 22년 대비 23년 영업이익이 2.7% 증가했습니다. 대부분의 반도체주들 같은 경우는 작년보다 올해, 그러니까 22년 대비 23년 영업이익이 대부분 다 감소했습니다. 왜냐면은
삼성전자 반도체 사업부, SK하이닉스가 전부 다 올해 적자 전환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관련된 반도체 주들 전반적으로 실적은 전년 동기 대비 적자 전환되거나 아니면 영업이익이 30에서 50%까지 대부분 다 떨어집니다. 근데 동사 같은 경우는 선방을 했다는 거죠. 그리고 내년에는 훨씬 더 좋아집니다. 모멘텀으로는 타후공정 업체 대비 견조한 실적이 전망된다. 아까 말씀드렸죠. 대부분의 반도체 주들은 어쩌다 실적이 영업이익이 작년보다 적자 전환되거나 아니면은 마이너스 30에서 마이너스 50%까지 작년보다 영업이익이 떨어진다는 거죠. 그런데 동사는 선방을 했습니다. 이게 다 어디서 나왔느냐? 베트남 공장에서 나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추세적으로 보시겠습니다. 차트 추세인 RSI는 60.2이기 때문에 과열관 70까지는 10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조금 약간 여유가 있고요. 그다음에 수급 추세인 머니플로어 인덱스는 65.2이기 때문에 과열관은 80까지는 약 한 15 정도가 여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조금 더 여유가 있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밸류에이션 상으로 보면은 PL 15배에서 20배까지는 충분히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위로는 상당히 열려 있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보조지표상으로는 이렇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제가 보는 주관적인 것은 조금 더 많이 남아있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볼린저 밴드 상단은 29,000원, 하단은 17,900원입니다. 저항대는 22,500원, 지지대는 17,500원입니다. 그러니까 볼린저 밴드 상단이 29,000원인데 현재 주가가 28,000원이에요. 그래 되면은 이제 볼린저 밴드하고 주가가 같이 급하게 올라가거나 아니면은 볼린저 밴드를 뚫고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주가가. 그렇긴 하지만은 이제 그게 얼마 안 되긴 하지만은 그게 가능성이 있고 저는 이제 주관적으로 볼린저 밴드 같은 경우는 객관적인 보조 지표이고 저희 주관이 들어가는 저항대 같은 경우는 22,500원까지 올라갈 수 있다는 거고 지지대는 17,500원까지 있다는 거. 그러니까 볼린저 밴드는 객관적인 것으로 보는 거고 저항대와 지지대는 추수기에 주관이 들어갔다는 걸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마이크로에 대한 종목 분석이었고요.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저의 기운을 받아서 주식 투자가 대박 나실 겁니다. 더불어서 하단에 인기 동영상과 재생 목록이 많이 본 동영상도 있으니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추세와 수급에 달인 추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